오늘 당신의 마음 날씨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속에 뿌연 미세먼지가 낀 것처럼 답답하진 않으셨는지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손에 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보세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오늘 하루도 사람 사이에서 치이느라 고생한 당신의 평온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듯 선명해지는 진실들 말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진실은 사람의 마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우리는 그 사실을 참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쳤을 겁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쏟아부으면 상대방도 알아주겠지. 내가 이만큼 참고 희생하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 내가 웃으면 저 사람도 웃어주겠지. 그렇게 믿으며 참 많이도 애를 썼습니다. 마치 맨손으로 바위를 옮기려는 것처럼 무모하게 사랑하고 헌신했지요. 누군가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하루 온종일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상사가 칭찬 한마디 해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들뜨고, 친구가 던진 무심한 눈빛 하나, 나를 향한 것 같지 않은 작은 비난에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아 며칠 밤을 끙끙 앓으며 설치곤 했죠. 그 시절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은 마치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 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보다 남이 나를 보는 눈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참으면 이 관계가 좋아질까?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할 텐데. 늘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있는 꼭두각시처럼 말이죠.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고, 상대방이 찡그리면 내 마음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평생을 그렇게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기분은 돌보지 못한 채 내 마음이 골마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칭찬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존의 증명서가 되고, 타인의 비난이 내 인생의 실패 낙인이 되어버리는 삶. 돌이켜보면 참 고단하고 숨차는 달리기였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자리 잡은 지금, 여전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고 누군가의 표정에 내 하루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그건 조금 슬픈 일입니다. 아니, 억울한 일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인 채로 머물러 있다는 증거니까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남의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는 것. 네,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이치니까요. 태풍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게 당연하듯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거나 내 진심을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
예전 같으면 밤새 억울해서 편지를 쓰고 찾아가서 해명하고 술 한잔하며 풀자고 하고 내 진심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읍소했을 겁니다. 속이 문드러질 때까지 고민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내가 굳이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고 나를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애초에 내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입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려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젊을 땐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 매달렸지만 내가 더 잘할게라며 울며불며 붙잡았지만 이제는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잘 가라. 그동안 내 곁에 머물러줘서 고마웠다.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붙잡지 않아도 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온전한 나라는 자각.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마음의 평온은 타인의 인정이나 관계의 지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젊을 때는 관계를 수집하려 합니다. 휴대전화 속 연락처 개수가 마치 내 인맥의 크기이자 성공의 척도인 양. 좋은 사람이고 싶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서 모두와 잘 지내려 아등바등합니다. 싫은 소리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내 아까운 시간과 돈을 써가며 껍데기뿐인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죠.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혹은 뒷말이 나올까봐 억지로 나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얻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를 고르는 시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내 남은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모두와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성인 군자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모두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건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나를 깎아내거나 상대를 억지로 변화시켜서 틈을 메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맞춘 퍼즐은 작은 충격에도 금방 부서집니다. 그저 맞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굳이 이해시키려 애쓸 필요도 없고 서로의 다름을 좁히느라 얼굴 붉힐 필요도 없는 그런 사이 말입니다.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그저 내 리듬대로, 내 보폭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내 중심을 단단히 잡고 내 길을 걸어가면 나와 발걸음이 맞는 사람들은 곁에 남고 보폭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주변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잡느라 내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가끔 인간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면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나를 숨 쉬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숨 막히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면 관계의 방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헛헛하고 함께 있을 때 자꾸 내 눈치를 보게 되고 집에 와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하고 자책하게 만들고 내 모습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수명을 다한 겁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듯 상한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어른의 관계는 집착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상대를 밀어내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를 건강하게 오래 지속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난로도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어지면 춥듯이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세요. 숲 속에 있을 때는 나무만 보이지만 숲 밖으로 나오면 숲 전체가 보이듯 조용히 한 발 물러나면 그제야 보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던 사람, 나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박수 쳐주던 사람,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억지로 비위를 맞추며 붙잡고 있던 사람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여기던 사람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던 사람들, 자랑만 늘어놓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들. 세상 모든 관계가 평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내 남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이제는 가짜가 아닌 진짜에게 시간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인연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지는 낙엽이 있듯 사람도 내 인생에 왔다가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결국 다치는 건 내 마음뿐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는 인연을 막지도 마십시오. 물이 흐르듯 두십시오.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틈도 생기는 법입니다. 꽉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의 관계는 선택보다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언가를 더 쌓으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 품격을 완성시켜 줍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관조관자어입니다. 관조란 무엇일까요?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지로 꾹꾹 눌러 참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면 병됩니다. 관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치 강 건너 물 구경하듯 혹은 스크린 속 영화를 보듯 있는 그대로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내게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쿵쿵 뛰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거나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며 분노했을 겁니다. 집에 가서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이불을 걷어찼겠죠. 하지만 관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감정과 그 사람의 말을 분리합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말이 참 거칠구나. 오늘 저 사람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여유가 없구나.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함부로 말하는 건 사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이 자신의 불안, 열등감, 화를 감추지 못해서 그걸 가장 만만한 밖으로 터뜨리는 것뿐입니다. 마치 지나가는 차가 흙탕물을 튀기는 것처럼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흙탕물이 튀었다고 해서 내가 흙탕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에이, 더러운 게 튀었네 하고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그걸 붙들고 왜 나한테 튀었어 하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아, 저 사람도 지금 자기 자신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 오죽하면 저런 말을 뱉을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쓱 지나가면 됩니다. 그 독화살을 굳이 내가 가슴으로 받아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흘려보낼 것인가? 젊을 때는 반응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자동반사처럼 즉각적으로 화내고 즉각적으로 슬퍼하고 칭찬에 즉각적으로 춤을 춥니다. 내 감정의 리모컨을 남의 손에 쥐어준 꼴이죠. 그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대로 나는 울고 웃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주체성 없는 삶입니까? 하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모든 자극에 내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요. 길을 가다 짖는 개를 보고 같이 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개가 짖는구나, 무서운가 보다 하고 갈 길을 갈 뿐이죠. 세상의 소음도 그와 같습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반응보다 관찰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평가해도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요. 당신은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하고 넘기세요. 마치 뜬구름 보듯이요. 그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늙었다고 해도 내가 정말 늙고 초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실패했다고 해도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정의는 오직 나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펜은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때 시작됩니다. 감옥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들의 감정일 뿐. 내 존재의 가치, 내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나로서 존귀합니다. 내가 숨 쉬고 걷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타인의 인정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이죠.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 같으면 잠도 못 잘 만큼 속상했을 일인데,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하고 툭 털어버리고 밥을 맛있게 먹었던 경험요.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무기력해진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근육이 단단해진 거예요. 당신은 아주 잘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사람이 떠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문득문득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엄마, 아빠, 배우자, 직함이 아니라 그냥 오롯이 이름 석자, 나로 존재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동안 타인에게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에너지, 남 눈치 보느라 썼던 그 많은 감정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나에게 빚진 시간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문장을 음미하는 시간, 햇살 좋은 날 천변을 산책하며 바람의 결을 느껴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커피 향을 맡으며 고요를 즐기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당신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 고요한 시간들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립될까봐, 외로울까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전화를 돌리고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의 평온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시끌벅적하게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을 즐길 줄 알 때 찾아옵니다. 고립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립은 타의에 의해 갇히는 것이지만 고독은 내가 선택한 자유입니다. 외로움이 텅 빈 느낌이라면 고독은 꽉 찬 느낌입니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수만 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나이 들어 가장 멋져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는 인싸일까요?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과만 지내더라도,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산책을 하더라도 그 표정이 편안하고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어도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허둥지둥하지 않고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평온함은 좋은 사람을 많이 둬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멀어질 용기, 그리고 나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연습에서 나옵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제발 애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아껴서 오늘 하루 고생한 여러분, 자신을 쓰다듬어 주는데 쓰십시오. 그냥 조용히, 단단하게, 당신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세계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신의 우주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 남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는 것,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거 젊을 때 겪은 걸로 충분합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겪기엔 우리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관조하고 나 자신을 깊이 존중하며 마음의 평온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인생의 자유입니다. 오늘 밤은 타인의 소음은 끄고 내 마음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주름진 내 얼굴에게 한번 웃어주세요. 지금까지 잘 버텼다. 참 애썼다. 사랑한다. 하고 말이죠.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